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고용 지표 상당히 얼어붙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내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 상승에 좀 큰 악재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실업률 숫자를 보면 지난 4월달에 14.7%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실업자가 늘어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1,590만 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레저라든지 레스토랑, 교육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난 실업자만 하더라도 거의 1,3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의 실업이 큰 폭 증가한 경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실업도 약 130만 명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실업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통계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한 194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14.7%는 예상치였던 16%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또 과거에 이 대공황 시기였던 실업률 25%가 넘습니다. 이 숫자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동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높은 실업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걸 짚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실업률은 한시적이다라는 시각이 큽니다. 과거에 이 대공황 때 일어났던 부분은 상당히 영구적이었다. 자그마치 10년 가까이 10%에서 15%의 실업률을 훨씬 넘는 수준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실업수당을 미국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실업수당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때 받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 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이 없어져야지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사라진 일자리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호텔, 음식점 이런 분야는 큰 기술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바란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오고는 있으나 그 조정이 좀 짧고 약하게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이슈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증시 상승의 악재가 된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장단 금리차의 차트를 몇 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차트를 보겠는데요. 미국의 이 30년과 5년 국채 금리 차이와 또한 10년과 2년 국채 금리 차이가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0년, 5년 국채 금리 차가 100bp가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 10년과 2년 차이는 50bp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정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과거 수준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먼저 붕괴가 되고 또 이것이 유동성에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붕괴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장단기 금리차의 이 상승폭 자체가 네. 그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네.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구간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한 0.5에서 1 사이까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더 많이 치고 올라가서 2, 3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큰 폭의 하락장이 오거나 반대로 오히려 0.5에서 1 사이에서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또 다시 마이너스 금리 차로 내려가면
그때는 폭락장이 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뭐 안정적으로 0.4에서 0.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이 확대가 되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확대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좋아야 되는데 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냐면 그 2000년, 2001년 그리고 또 2008년을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은행권의 대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지원 정책,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의 흐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자, 만약에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면 당연히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거의 70 수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보시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네. 증시는 빠졌지만 달러는 거의 2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달러의 큰 변동성,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절상을 하거나 너무 많이 절하를 하거나 하면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박스권에 거의 100 수준에서 네. 큰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주식시장은 보통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향후 1년 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수가 이제 절반을 넘게 올라갔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이 숫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주기가 나타났는데요. 보시면은 2017년도에 미국 증시가 자그마치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면 향후 1년 동안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20% 상승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다들 걱정은 많이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 뭐 우려, 또 미국 국채 발행에 따른 유동성에 대한 문제 부분, 또 그리고 대공황의 재현에 대한 걱정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세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베팅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가는 장세, 그러니까 네. 30%나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가 분할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종전에는 미국 경제 뭐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지금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미 증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오르기는 좀 어려울 텐데 네. 오르는 거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또 투자 방향성을 잡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뭐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네.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이 되는지를 봅니다. 또 근데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네. 급격한 유동성 부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M2 증가율, M1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깨고 있고요. 지금 M2 증가율은 자그마치 가장 시장에 중요한 숫자인데 20%를 돌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M2가 지금 빨간 것, 네. 20.4%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네. 과거 역대 최고치였던 12.8%에 거의 뭐 80% 이상 더 늘어난 것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점을 볼 때는 M1과 M2를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고점을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고점이 일어났었던 2000년도 3월이라든지 2007년도 10월 달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시장은 적어도 현재 시 대비해서
50% 이상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숫자를 보고 있을 때는 이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 내년 특히 2021년에는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상당히 염두를 해둬야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회복 가능성 여기에 무게 중심을 더 쏠리는 방향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흥국 투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엄청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신흥국이 달러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흥국 중에서 대만, 중국, 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 네.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제조 강대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의 BNM.US 이 ETF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또 네. 대만은 EWT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5년에서 2008년도에는 한국의 재평가 가능성은 30%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와서는 재평가 가능성이 70% 이상이다라는 말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지금 이 원화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것은 그만큼 또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흥국 중에서 제조 강대국, 특히 대만, 중국, 베트남, 한국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 신흥국 투자 방향성까지 함께 잡아봤고요.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